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를 점령한다. 그리고 개발해서 새로운 평화를 도입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 중동의 다른 나라의 영토를 일부를 미국이 점령하고 그걸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하는 거는요. 사실 우리의 상상을 좀 뛰어넘는 듯한 그런 방식인데요. 우리가 이게 옳다 그르다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평가하는 다른 정치인이나 학자들에게 맡겨두고요. 그런데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늘 강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휘둘리다 보면 우리가 대응을 하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중국에서 보면 이런 대응을 미리미리 좀 준비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응 오늘 먼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의 심층 분석인데요. 중국이 관세를 우회하는 새로운 방법, 모로코 배터리란 기사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느냐?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요새 잇따라 모로코로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배터리나 그 전기 자동차 같은 거는 미국이 최대 100% 관세까지 매기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관세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업체들이 다른 데 공장을 짓고 당연히 해서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멕시코도 지금 미국의 타겟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면 중국이 어디를 택했느냐? 의외로 아프리카의 모로코를 택해 거기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과 서방 국가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모로코를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아주 고율의 관세를 때렸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이 모로코는 미국하고 EU 모두와 FTA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모로코가 이런 걸 다 맺고 있다는 건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건데요. 미국의 주요 배터리 관련 규제와 EU의 핵심 원자재법 같은 주요 규제를 모로코가 다 피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로코를 선택한 이유는요. 일단 미국과 EU와 자유무역 협정이 있고요. 모로코에서 제조된 배터리는 미국 및 EU로 관세 없이 수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앞으로는 모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자유무역 협정 맺은 나라와 또다시 관세를 부과할 때는 또 다른 협상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과거 FTA 새로 협상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협상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중국 입장에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요. 모로코는 유럽이랑 가깝고 아프리카 중동으로의 진출이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하고 미국이 맡기면 중동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활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지리적으로도 모로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제조업체와의 협력이 용이한데요. 모로코의 위치를 보면 아프리카 북단에 위치하고 배만 타서 바로 건너면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조금 더 기차로 올라가면 독일,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좋고요. 무엇보다도 배터리 원재료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로코는 세계 최대 인산염 보유국으로요. 이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으니까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조달한 코발트를 모로코에서 가공해서 배터리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북아프리카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리튬 리텔 공급망과 연계할 수도 있답니다. 지정학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를 갖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무역 협정까지 맺어져 있으니 중국 업체들에겐 최고의 조세의 피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중국의 귀시안 가오코라는 배터리 회사가요. 모로코에 13억 달러, 약 1.7조 원이죠. 그 대규모 투자를 해서요. 아프리카 최초의 EV 배터리 기가 팩토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는 유럽 및 미국 시장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또 중위 신재료라는 양극재고 생산 회사는요. 약 20억 달러, 무려 2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리튬, 니켈, 코발트 가공 및 배터리 소재를 제조하려고 모로코에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유 코발트라는 회사와 우리나라 LG화학이요. 합작해가지고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모로코에서 리튬 인산철 양극재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미국과 EU가 추가 규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요. 중국산 원자재가 포함된 배터리는 모로코에서 생산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규정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라면 하고도 남죠. 그렇지만 그 기간은 좀 어느 정도 벌 수 있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가 유럽도 가깝고 아프리카의 원산지도 가깝고 그리고 북미로도 지출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위치라는 점은 이런 단점들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볼 때 앞으로 전 세계가 블록화되면서 어떤 지정학적 위치를 잘 갖춘 나라는 상당한 이점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모로코처럼 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자원은 부족하지만 지정학적으로 부딪히는 곳에 최전선에 있습니다. 가장 치열한 지역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약간 진공 상태가 돼서 우리가 이쪽 저쪽의 이익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위치도 되거든요. 우리가 모로코가 어떻게 하는지 또 모로코에 대한 지정학적인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우리도 어떻게 변해가야 될지를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기사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원유 봉쇄 명령을 내리면서 나를 암살 시도하면 이러한은 말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시절에 북한 김정은한테 했던 얘기가 이런 겁니다. 북한을 완전한 파괴시키겠다. 김정은이 자살 미션을 수행 중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에스컬레이팅 시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란에 이런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도 이란에 강경했는데요. 지금 이란도 좀 유화적인 대통령이 당선되어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기 때 북한처럼 이렇게 에스컬레이팅 시켜 가다가 어느 순간에 협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기 전에 일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여기서도 말한 적이 있지만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저는 노벨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의 평화를 가져왔다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일기에서는 북한이었는데 쉽지 않았죠. 물론 이번에도 계속 할 겁니다만 그럼 다음은 뭐냐? 이란이란 얘기가 많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썼던 그 전략 그대로 이제 이란에 또 쓰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요 4일 이란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요 이란 원유 수출을 사실상 봉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일기 시절에 추진했던 최대 압박 전략을 다시 가동하는 겁니다. 지금 이란 원유 수출을 봉쇄하면요 사실 유가가 오르기 쉽거든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해가지고 땅을 파 우리는 우리 발밑에 액체 황금이 있어. 그러니까 취임사에서 강조할 정도로 미국 내 생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유가를 잡을 수 있고 실제로 유가가 크게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 이란에 대해서 바로 봉쇄 조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행정명령은요 재무부와 국무부에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가장 큰 원유 수입국이 어디냐? 바로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을 받는 게 없거든요. 다 말레이시아나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란의 원유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이란으로부터 받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다는 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의 소형 원유업체 그리고 그걸 돕는 중국의 금융기관을 공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이나 중국 금융기관들도 어느 정도 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최대 압박의 모습을 높여갈 건데요. 그러면서 한 말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자신을 암살하려고 시도할 경우 강력한 보복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미 지시를 내려뒀다. 이란이 나를 암살하려고 시도한다면 그들은 완전한 말살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이러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요. 전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긴장감을 올려가는 모습, 이 전략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란에 대한 이런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 생각에 뒤로 어떤 협상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일기 시절에 북한과 만날 때요. CIA나 이런 데서 태국에서 만나서 협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서 만날 것이냐? 아마 카타르나 이런 데서 만나서 비밀 협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어떤 걸 갖고 오는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트럼프 발언 하나하나에 흔들리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가가 어느 날 갑자기 급등할 거다, 급락할 거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말한 건 유가를 낮게 가지고 가겠다는 거니까요. 최대한 유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쪽으로 이 협상이나 모든 걸 몰아갈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스텝은 아마도 협상이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정말 말 하나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파나마에서요. 파나마 운하 양쪽에 있는 홍콩계 기업 허치슨 완포라는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참 이렇게 계약을 해놓은 걸 미국 대통령 한마디에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참 신기합니다. 이 허치슨 완포와의 운영권은요. 2021년 체결된 계약에 따라 2047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할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파나마 정부는 이미 중국의 1대1로 계획에 더 이상 계속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약간의 꼬리를 내린 거죠. 그리고 감사를 시작했으니까 거기 감사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약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우크라이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제 뭐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이죠. 3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돈을 그냥 주지 않겠다. 우리는 희토류를 받을 거다. 이렇게 그냥 뜬금없이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희토류 요구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정당한 요구라고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요, 우크라이나는 동맹국들의 투자에 열려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기업들이 이 분야를 개발하기 위한다.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이 모든 자원을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는 완전히 정당한 요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왜 트럼프가 희토류를 요구했을까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희토류는 중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희토류의 새로운 공급망을 찾는 게 핵심 목표거든요. 그래서 뭐 모잠비크나 남미나 여러 나라에 시도했는데 사실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이거는요, 사실 종전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가장 돈 되는 자원을 먼저 선점하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장사꾼적 모습이 그대로 보이면서도요, 국가 안보를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그리고 트럼프의 영리한 모습이 그대로 알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요, 지난해 9월 뉴욕 방문 당시에도 러시아와의 전쟁 종식을 위한 승리 계획을 제시했고 희토류 개발이 그 계획의 핵심 요소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우크라이나 특사인 키스 켈로그와 접촉했고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뭐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또 그때 되면 새로운 딜을 했다는 뭐 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림을 만들 겁니다. 우리는 무상 원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원을 공급하고 우리의 뭐 토지를 공급하고 이런 서로 양측의 상업적인 발표가 있을 거거든요. 그 전에 뭐 전쟁 지원이란 건 미국이 인도적인 지원, 그리고 자신들의 자유 진영, 그다음에 나토, 유럽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그 똑같은 돈이 가더라도 그 모습이 약간 상업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사실은 크게 미칠 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도 그런 자원을 개발해야 될 욕구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에 자본이 들어와야 그런 걸 개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어느 정도 입장이 맞아지는 곳에서 접점을 찾은 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광고를 할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최대 압박을 하지만 진짜 원하는 건 최대 광고거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